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 진부하게 활용되는 클리셰가 있어요. 모험을 떠난 주인공이 괴물의 실루엣을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죠. 그가 발을 질질 끌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실체를 확인하니까 귀여운 토끼가 나옵니다. 거대한 실루엣과 귀여운 동물은 마치 하나의 조합처럼 활용되죠. 거대한 실루엣이 인간의 상상을 자극해서 흉폭하고 피에 굶주린 그런 동물로 연상되는 겁니다. 만약 거기서 생각을 돌리지 못하고 어두운 생각에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인간의 상상을 통해서 더 증폭되는 경향이 있어요. 막상 상상의 베일을 벗겨버리면 실제로 별거 아닌 경우가 태반이죠. 상상과 논리가 싸우면 반드시 상상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눈앞에 아무런 위협이 없다고 믿으려고 해도 이미 머릿속에서 누군가 목덜미에 칼을 겨누는 끔찍한 상상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든 거죠. 미국 18대 대통령이었던 율리시스 그랜트가 군 경력이 아직 길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부대와 함께 동부 텍사스주를 가로지르는 여정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중간에 보급품이 점점 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부하 한 명은 질병에 걸렸고 마른 다리에 힘이 풀려서 휘청거렸습니다. 심지어 해당 지역은 원주민이나 범죄자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죠. 언제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랜트는 이 위험한 땅에서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라는 지역까지 약 110km를 행군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는 위협적인 방울뱀도 있었고 수많은 계율과 강도 건너야만 했죠. 계속 걸어가다가 그랜트는 공포스러운 늑대의 울음소리를 듣게 돼요. 초원의 풀이 허리까지 이렇게 크게 자랐기 때문에 도대체 늑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었는데 늑대 무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던 겁니다. 그랜트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늑대 무리가 군인과 말들을 계속 집어삼킬 거라면서 두려워했죠. 너무나 무서웠던 나머지 행군을 포기하고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경험이 풍부한 한 장교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그랜트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랜트, 늑대가 몇 마리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나? 그랜트는 몹시 겁이 났는데 겁쟁이 취급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숫자를 좀 낮춰서 얘기했습니다. 대충 20마리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랜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죠. 잠시 후 대화가 끝나고 그랜트와 장교는 늑대가 있는 위치를 찾아냅니다. 피해 굶주린 늑대의 무리는 없었고 달랑 2마리 늑대가 유유자적하게 앉아있을 뿐이었죠. 그랜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늑대의 습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랜트는 수십 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누군가 몇 사람의 비난에 무너지거나 나쁜 일이 생겨서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늑대의 교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랜트는 늑대를 통해서 숫자를 세보기 전에는 항상 많아 보이는 법이다, 이런 교훈을 얻었다고 했어요.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욕하는 사람을 세보니 소수였던 거죠.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 돌릴 것 같다는 상상을 할 때 실제로 자세히 세보면 한두 사람만 그랬을 뿐입니다. 당면한 위험을 차분히 적어보고 구체화할 때 이거 뭐야, 별거 아니네,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이 위협이라고 느끼는 것들은 어쩌면 구체적으로 세보거나 적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협을 적어보고 대응책을 생각할 때 내가 겨우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낭비했는지 허탈함마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상상의 힘은 실로 위대합니다. 자동차, 비행기 같은 대단한 발명품도 누군가의 상상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반면에 걱정, 불안, 심지어 우울증도 똑같이 상상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주어진 상황이 여러분을 암울한 상상으로 이끌어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문제를 직시하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술술 풀리게 될 것입니다.